안녕하세요, 정비사 브라이트입니다. 자, 먼저 영상에서 연료 게이지가 작동이 안 된다고 제가 영상에서 연료 게이지 샌더의 작동 원리, 그 다음에 구조적인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간략하게 체크하는지 봤는데, 오늘은 속편으로 연료 게이지가 안 될 때 옛날 타입들은 먼저 제가 영상에서 설명했지만은 계기판에서도 코일이 감겨져서 쭉 와서 또 샌더에서 코일 저항에 의해서 변한다고 그랬죠. 근데 요즘 차들은 또 그게 아니에요. 이 계기판이 아예 컴퓨터 자체이기 때문에 계기판과 엔진 컴퓨터하고 통신을 해서 이 따로 배선이 있지도 않고 뭐 계기판에 이 게이지가 코일 방식의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요즘 차들은. 그렇지만은 측정하는 방법, 체크하는 방법을 또 간략히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옛날 차들, 구형 차들은 또 연료 탱크 입구에서 접시시켰을 때 이게 게이지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체크하는지 간략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게이지가 안 된다는 가정 하에 한번 연료 펌프 샌더를 접지시켜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통 뒤에 의자 시트가 차종에마다 틀리겠지만은 볼트를 푸는 경우도 있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요거 이렇게 당기시고 앞에를 요렇게 제끼시면은 이렇게 의자가 딱 제껴지네요. 자, 의자를 제낀 다음에 보시면 의자 밑에가 지금 연료 펌프와 커넥터가 있습니다. 지금 연료 펌프 커넥터가 지금 여기에 있고요. 요거는 뭐 연료 공급 라인, 그 다음에 요거는 베이퍼, 캐니스터 버지 밸브로 가는 그런 호스 같습니다. 자, 요거를 탈거해서 저기 앞에 계기판에 지금 연료 게이지가 안 된다는 가정 안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이 연료 펌프 커넥터를 탈거하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2008 기아 리오, 수출명은 리오고 한국명은 뉴 프라이드입니다. 2008년식 제 차, 다른 차, 한국차인데 지금 배선도가 저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보면은 굵은 선 두 선이 연료 펌프라고 그랬죠. 굵은 선 두 개가 이쪽에 오른쪽에 있고, 얇은 선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얇은 선 두 개가 지금 연료 샌더고 굵은 선 두 개가 연료 펌프거든요. 보시면은 요 두 개가 연료 펌프, 요 두 개가 가운데는 비어 있습니다. 지금 비어 있고, 이쪽 두 개가 연료 샌더인데, 연료 샌더는 기름통에 내장되어 있다고 그랬죠. 기름 탱크 연료 펌프에 요거 저항을 한번 재볼게요. 내장되어 있는 거. 자, 되면은 66옴 나오네요. 66옴. 제가 배선도가 없기 때문에 얼마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한 기름이 반 이하나 반 가까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기판 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커넥터를 탈거했고요. 커넥터를 탈거하고 키온을 해보겠습니다. 키온을 해보면, 자, 키온을 하면은 지금 당연히 커넥터를 탈거했기 때문에 연료 탱크 게이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좁아서 접지를 한번 시켜볼게요. 위에서 요 커넥터를. 자, 보시면은 진당이 필요 없고, 샌더 보시면은 두 개를 지금 뿌라찌를 시켰습니다. 일본 말로 뿌라찌. 셔틀을 시켰다고 그랬죠. 이렇게 셔틀을 시키면은 저항이 15옴 이하로 감지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 분명히 보세요. 두 개를 셔틀 시켰습니다. 차체 접지. 그럼 키를 온 하겠습니다. 자, 기름 게이지가 풀로 가죠. 기름 게이지가 풀로. 그 간다는 것은 지금 저항을 적게 줬다는 거예요. 저항을 15옴 이하로 주니까 연료 게이지가 만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것은 연료 게이지도 이상 없고 배선도 이상 없고 여기까지 다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기름 게이지가 안 되면 어디가 원인이겠어요? 여기 안에 샌더가 불량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샌더를 체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고, 가서 또 전자제어 요즘의 차들, 통신하는 차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상복귀를 했습니다. 원상복귀를 하고 아까 66옴 나왔죠. 처음에 66옴 나왔는데 66옴이면 예, 한 반 정도 정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기름이 정상이다. 잘 되네요. 어우, 허리 아파. 자, 기아 리오 차를 보셨듯이 접지를 하면 계기판에 연료 게이지가 확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죠. 그거 보셨다시피 배선이라든가 계기판이라든가 휴즈라든가 본선 전혀 이상이 없고, 그럴 때는 연료 샌더를 교환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즘 차들 아주 전자제어 통신으로 이루어진 차들은 계기판 컴퓨터가 배선이 몇 가닥만 밖에 안 들어가고 연료 게이지에 뭐 코일이 감겨 있다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컴퓨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은 진단기가 꼭 있어야 되고, 이 차종 같이 또 포드 차종들 대부분의 차들이 연료 탱크에 커넥터 저항을 재보려면 기름통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한 두세 시간씩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또 일단 진단기로 데이터값 엔진 컴퓨터라든가 계기판 컴퓨터를 보시고 명령을 내려서 또 게이지가 잘 작동된다면은 연료 샌더를 의심을 가는 게 좋아요. 연료 샌더를 준비를 해 놓고 연료 탱크를 내려서 교환하시는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정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진단기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연료 탱크가 샌더가 두 개 타입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통신으로 이루어진 차들은 진단하기가 조금 더 더군다나 연료 탱크를 내려야지 연료 샌더하고 연료 펌프를 커넥터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간접적으로 진단기상으로 퓨얼 레벨 연료량이 얼마 있는지 엔진 컴퓨터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퓨얼 게이지가 거의 풀로 차 있죠. 거의 90% 정도. 지금 연료 게이지 상으로도 지금 89%라고 나옵니다. 89%. 자, 근데 연료 게이지가 잘 작동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연료 게이지가 불량인지 혹은 연료 먼저 말씀드렸듯이 요 신형차들 통신으로 이런 차들은 계기판에 저런 코일이 감겨져 있지 않고 계기판 컴퓨터와 엔진 컴퓨터가 서로 통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컴퓨터에서 보내주는 신호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는 여기 테스터를 가지고 연료량을 신호를 보내줘요. 그래서 저 레벨 게이지가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기판에 연료 레벨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잘 안 됐네요. 다시 설정을 하고 가봅시다. 자, 계기판상의 연료 레벨이 보시면은 연료 레벨이 아까 88%, 89% 있죠.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레벨 1이 있고 2가 있고, 제가 아까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새들 타입의 연료 탱크는 이게 연료 탱크 1이 있고 연료 샌드가 두 개예요. 이 두 개를 서로 조합적으로 해서 연료량을 이렇게 검출합니다. 근데 이 계기판의 게이지가 불량인지 혹은 배선이 불량인지 샌드가 불량인지 그렇게 판단할 때는 샌드가 불량인 것을 판단하려면 연료 탱크를 내려야 돼요. 그러나 연료 탱크를 안 내리고 일단 계기판에 연료 게이지 작동 이상 여부를 보려면은 연료 레벨 게이지에 연료 게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게이지를 신호를 한번 주어 볼게요. 자, 신호를 주어 버리면 지금 90% 정도의 연료 레벨 게이지가 93% 정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마이너스로 신호를 줘 보겠습니다. 마이너스로 지금 신호를 줘 보겠지. 지금 점점 내려가죠. 지금 게이지가 지금 키 온 상태입니다. 지금 진단기로 지금 퓨얼 레벨을 0으로 줬습니다. 다시 플러스로, 손가락 보이시죠? 플러스로 100%까지 줘 보겠습니다. 아까 93% 지금 들려 있었는데 쭉 풀로 들어갔죠. 풀로. 자, 이렇게 진단기로 명령을 내렸을 때 저 게이지가 풀로 잘 움직이고, 또한 여기서도 움직인다는 것은 이 계기판하고
계기판 컴퓨터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트워크 통신은 테스트를 해서 계기판 컴퓨터하고 엔진 컴퓨터가 없다면은 서로 통신도 이상이 없고, 아까 처음에 봤듯이 엔진 컴퓨터 안에서 상에서도 연료량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지 볼 수 있었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컴퓨터에서 데이터 값을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이 계기판 컴퓨터에서 게이지를 명령을 줘보고, 데이터 값이 연료량이 맞다 그러면은, 통신도 잘 되고 맞다 그러면은 아마 연료 샌더가 불량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연료 탱크를 내려야 돼요. 연료 탱크 내리는 데만 해도 한 3시간 이상이 들어가니까, 이런 차들은 뭐 진단할 때 그 시간을 미리 산정해서 진단 요금을 잘 계산하셔야 되고, 또 뭐냐면은 미리 그 부품을 샌더를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샌더가 2개니까 잘 확인하시고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연료 샌더가 2개다. 그걸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연료 탱크가 있거든요. 이것은 포드 엣지라는 2륜구동 혹은 4륜구동 차에서 좀 탈거한 건데, 포드 차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뭐 연료 탱크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모양이 뭐 살짝씩 틀리고, 플라스틱이냐 쇠에 따라서 틀리냐. 아마 쇠덩어리로 된 것들은 이렇게 2개의 반을 접합해서 만들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사각형 같이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연료 탱크가,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연료 탱크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연료 탱크 안에 어떤 장치가 있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칸막이 같은 것이 쭉 있습니다. 칸막이 쭉 연료 탱크 안에. 자, 그 칸막이는 뭐냐? 차가 기울어졌을 때, 차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연료가 한쪽으로 쏠려 버리잖아요. 그럼 연료 탱크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연료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연료 탱크 안에 격벽 칸막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쭉 내장이 되어 있어요. 연료 탱크 안에. 이게 연료 탱크 배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연료 탱크에 보시면은 연료 탱크 입구에가 또 이렇게 밸브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보시면 밸브가 달려 있죠. 요 밸브가 기름을 주유할 때 너무 짧네. 주유할 때 이렇게 열리고, 주유할 때 열리고, 또 기름이 휴가지라든가 경유가 되돌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닫히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요런 밸브도 기름 탱크 안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로 날아갔냐 종이가. 자, 요것은 제가 꼭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연료 탱크가 지금 요것과 같이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 원형같이 비슷하게 생긴 게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렇게 생긴 연료 탱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새들 타입이라고 그러거든요. 새들이 영어로 말하자면 말에 타는 안장. 이게 말이 등이 있으면 말 위에 올리는 것 같이 이렇게 가운데가 쏙 들어간 연료 탱크. 자, 요것은 4륜구동차, SUV 차에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4륜구동차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로 뒤로 가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들어가고, 이그조스트라든가 파이프가 여기 들어가면은 그 사이로 이렇게 양쪽으로 기름 탱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런 차들은 연료 탱크하고 연료 펌프하고 연료 샌드가 이렇게 이쪽에 한쪽에 장착이 되고, 요 샌드 하나로 연료량을 다 감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 연료 탱크 반대편에도 샌더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2개의 연료 샌더가 있어요. 연료 게이지가 여기 하나 달려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비하실 때 한쪽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헤러들을 같이 점검해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2륜구동의 일반 탱크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4륜구동 SUV 차, 그런 차들은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쑥 들어가서 양쪽으로 샌더가 달려 있다. 그렇게 되면 얘가 구멍이 2개죠. 이렇게. 자,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